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 76이죠. 기초연금 신청하러 동사무소에 갔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침 일찍 집에서 나섰습니다. 손주 도시락 싸주고 빨래 널어두고요. 동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서니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에어컨이 너무 세게 틀어져 있더군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어요. 무릎이 아파서 몇 번 자세를 바꿔가며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죠. 창구에 앉아있는 젊은 공무원을 보았습니다. 김대진이라고 명찰에 적혀 있더군요. 30 정도 되어 보였어요. 기초연금 신청하려고 왔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말했어요.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죠. 그런데 김대진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진짜 또 이런 거네요. 말투가 대단히 불쾌했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서류에 문제가 있나요? 문제투성이죠. 이것도 빠지고 저것도 빠지고요. 노인네들이 맨날 이런 식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김대진은 펜을 탁탁 치면서 말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재발급 받아오시고 소득증명서도 다시 떼오세요. 그리고 이 신청서도 다시 써야 해요. 글씨가 알아볼 수가 없네요. 저는 또박또박 써왔는데 말이에요. 손이 조금 떨렸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오라는 말씀이신가요? 당연하죠. 제대로 준비해서 오세요. 그때였어요. 김대진이 뒤에 앉은 동료 공무원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인네들 때문에 행정이 더러워진다니까요. 이 나라가 왜 이 꼴인지 아세요? 당신들 때문이에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들린 대로요. 노인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빨리 나가세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세상에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그래도 참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김대진은 벌써 다음 손님을 부르고 있었어요. 동사무소 문을 나서니 햇볕이 눈을 찔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며 생각했어요. 정말 저는 이 나라에 기여한 게 없는 걸까요? 세금만 축내는 존재일까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봤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가슴속에 뭔가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김대진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노인네들 때문에 행정이 더러워진다. 이 나라가 왜 이 꼴인지 아세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일평생 살아온 제가 말이에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손주 민수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왔다. 민수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제가 키우고 있죠. 아들 내외가 모두 직장 다니거든요. 우리 민수 학교 잘 다녀왔어? 웃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아픈 데 있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이는 어른의 표정을 금세 알아차리더군요.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가 조금 피곤할 뿐이야.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목이 말라 있었어요. 손이 아직도 떨렸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연필 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일상 소리였죠. 하지만 제게는 위로가 되었어요.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감자를 깎고 미역국을 끓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동사무소에 있었습니다. 김대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차가운 눈빛, 비웃는 표정. 노인네들 때문에 행정이 더러워진다. 칼질하다가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피가 났어요. 아, 할머니, 괜찮아요? 민수가 뛰어왔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조금 베었을 뿐이야. 반창고를 붙였어요. 민수는 계속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오늘 뭔가 이상해요. 괜찮다니까. 우리 민수는 숙제나 열심히 해.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수는 잘 먹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 숟가락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왜 안 드세요? 배가 안 고파서. 민수만 많이 먹어.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저는 무기력한 노인일까요?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일까요? 민수를 재우고 나서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백발, 처진 눈가. 이런 모습이니까 무시를 당하는 걸까요? 나는 정말 무기력한 노인인가?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잠자리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김대진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노인네들 때문에 행정이 더러워진다. 당신들 때문이에요. 눈물이 나왔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입에 물었어요. 민수가 들을까 봐서요. 이런 모욕을 당해도 참아야 하는 건가요? 제가 잘못한 게 뭔가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으로 새벽빛이 들어올 때까지 눈을 감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덧나지 않게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미 곰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민수에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어줬어요. 도시락도 정성스럽게 쌌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괜찮아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언제 안 괜찮았니? 하지만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틀 후, 장 보러 시장에 나갔을 때였어요. 채소 가게에서 물을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거 순자 아냐? 돌아보니 윤정수 할아버지였어요. 오랫동안 못 본 얼굴이었습니다. 머리가 새하얗게 셨더군요. 어머, 정수 오빠. 반가웠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세상에 몇 년 만이야? 건강해 보이는구나. 윤 할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 따뜻했습니다. 오빠도 건강하시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저냥 지내지 뭘. 우리 나이에 뭔 큰일이 있겠어. 함께 시장을 돌았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동네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요. 커피 한잔 하자며 윤 할아버지가 제안했어요. 시장 입구 찻집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순자야, 너 요즘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인다. 윤 할아버지는 제 표정을 유심히 보더군요. 그런가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아니야, 뭔가 달라. 무슨 일 있었어? 망설였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 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입이 열렸어요. 동사무소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김대진이 한 말들, 받은 모욕들이요. 말하다 보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 할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잔을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그 자식이 뭘 안다고. 윤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네.
순자야, 내가 누군데 이런 취급을 받아. 윤 할아버지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세상이 널 잊었어도 난 잊지 않았다.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뭔가 막혔던 것이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빠, 그런 옛날 일은 옛날 일이라고? 내가 흘린 피와 땀이 옛날 일이야? 윤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83년 내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를 기억해. 고문받으면서도 끝까지 동지들 이름 대지 않았잖아.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차가운 감방, 매질 소리, 고통스럽던 나날들, 묻어두려 했던 기억들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알아? 20살밖에 안 된 처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어. 눈물이 났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려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새끼가 감히. 윤 할아버지가 주먹을 쥐었어요. 오빠, 이제 그런 일은 잊고 살아야죠. 잊어? 왜 잊어야 하는데? 내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인데. 그때는 젊어서 한 일이에요. 이제는 평범한 할머니예요. 평범한 할머니라고? 박순자, 너는 절대 평범하지 않아. 윤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너는 이 나라의 영웅이야. 그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복잡했어요. 잊고 살려 했던 과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옛날 사진들을 꺼내봤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앨범이었습니다. 20살 제 모습이 있었어요. 학생복을 입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그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어요. 윤 할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저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때는요. 며칠 뒤 다시 동사무소에 가야 했어요. 서류를 다시 준비해서 말이에요. 이번에는 김대진이 요구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챙겼습니다. 김대진은 여전히 불친절했어요. 서류를 받으면서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가져왔나 보네요. 비꼬는 말투였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다 준비해 왔어요. 서류를 검토하는 김대진의 표정은 여전히 불쾌해 보였어요. 뭔가 틀어진 걸 찾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주소지 변경 신고는 언제 했어요? 작년에 했습니다. 증명 서류는요? 여기 있어요.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이 너무 길었어요.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동사무소에 들어왔어요. 김영숙 씨와 이미자 씨였습니다. 김대진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휴, 노인분들 일 처리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다른 직원들이 웃었어요. 김영숙 씨와 이미자 씨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순자 씨도 온 거예요? 김영숙 씨가 물어봤어요. 네, 기초연금 신청하러요. 김대진이 또 끼어들었어요. 저런 분이 세금만 축내는 거예요. 나라에 기여한 게 뭐가 있겠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김영숙 씨와 이미자 씨가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무원이 그런 말을 해도 되나요? 이미자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세금 축내는 사람들 눈치 봐야 해요? 김대진이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민원인들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서류를 받았어요.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리 완료됐으니까 나가셔도 됩니다. 김대진이 툭 던지듯 말했어요. 동사무소를 나오면서 김영숙 씨와 이미자 씨가 따라왔어요. 순자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공무원 너무 심하네요. 그러게요. 나이 드신 분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김영숙 씨와 이미자
씨가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슈퍼에서 마주쳤는데 인사만 대충 하고 지나갔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요. 이상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건 윤할아버지 때문이었어요. 며칠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자야,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무슨 소문요? 너에 대한 나쁜 소문이야. 누가 퍼뜨리는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덜컹했어요. 어떤 소문인데요? 동사무소에서 난리를 쳤다는 소문, 공무원한테 큰 소리 쳤다는 소문들이야. 김대진이었어요. 분명히 김대진이 소문을 퍼뜨린 거였습니다. 그날부터 동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지나가면 수군거리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답답했어요. 억울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민수마저 이상하게 굴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동사무소에서 무슨 일 했대요? 무슨 소리니? 할머니가 뭘 했다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냥 조심하래요. 제 손주마저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제 명의로 된 집 뒤 작은 텃밭이 개발 예정지에 포함됐다는 거였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순자 씨 맞으시죠? 땅 팔 의향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언제 땅을 판다고 했나요? 개발 예정지로 지정됐잖아요. 곧 수용될 텐데요. 전혀 모르는 이야기였어요. 급하게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김대진은 없었어요. 다른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제 땅이 개발 예정지라는데 언제 그렇게 됐나요?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컴퓨터를 확인하던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상하네요. 여기 서류에는 토지주가 개발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언제 동의서를 냈나요? 여기 있는데요. 박순자 씨 도장 찍힌 것 같은데. 서류를 보여줬어요. 정말 제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처리된 거예요? 한 달 전이네요. 김대진 주임이 접수했다고 되어 있어요. 머리가 띵했어요. 김대진이 제 모르게 처리한 거였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그런 서류 낸 적 없어요. 하지만 여기 도장이 찍혀 있다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위조예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진정하세요. 다른 손님들도 있어요. 진정하라고요? 제 땅을 누가 마음대로 처리했는데 진정하라고요? 그때 김대진이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대진 씨, 이게 뭔가요? 서류를 들이밀었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언제 이 서류를 냈어요? 기억 안 나세요? 한 달 전에 직접 오셨잖아요. 거짓말 마세요. 제가 그런 일 없어요. 할머니, 나이가 드시니까 잊으시는 것 같은데. 김대진이 비웃듯 말했어요. 치매 증상 아닌가요? 요즘 노인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서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치매 걸린 할머니가 헛소리한다는 듯한 시선들이었습니다. 치매요? 제가 치매라고요?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헛소리 하시면 곤란해요. 김대진이 다른 직원들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마치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헛소리요? 이게 헛소리예요? 할머니, 진정하시고 나가세요. 다른 분들한테 피해 줄 거예요. 결국 쫓겨나듯 동사무소를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김대진이 제 땅을 누군가에게 넘기려 하고 있었어요. 개발업자와 짜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모두 치매 걸린 노인네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답답했어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윤할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정말 큰일 났어요.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윤할아버지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 자식들이 완전히 널 만만하게 보는구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증거를 찾아야 해. 서류 위조 증거를 말이야. 하지만 어떻게 증거를 찾을까요? 저는 그저 무기력한 할머니였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김대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치매 걸린 할머니, 헛소리라는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제가 헛소리를 한 걸까요? 기억이 틀린 걸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저는 그런 서류 낸 적 없어요. 제가 제일 잘 아니까요.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과거의 기억이 밀려왔어요. 1983년 21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차가운 취조실, 딱딱한 의자, 눈부신 전등. 고문관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동지들 이름을 대라. 그러면 살려줄게. 모른다고 했잖아요. 이 계집애가 끝까지. 따기가 날아왔어요. 귀가 윙윙거렸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어요. 내 애인 김철수는 벌써 다 불었어.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뭐해? 거짓말이었어요. 철수 오빠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모르는 걸 어떻게 말해요? 또 맞았어요. 코에서 피가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더 아프게 할 거야. 전기 고문이 시작됐어요.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잃었다 깨어났다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동지들을 배신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마치 어제 일처럼 말이에요.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주여, 그때처럼 견딜 힘을 주소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번엔 제발 이 모욕을 견디게 해주소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의 고통이 다시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왜 제가 또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일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말이에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옛날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어요.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수감 기록, 석방 증서, 그리고 국가 사과문까지요. 1988년에 받은 명예회복 증서를 꺼냈어요. 노랗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박순자 씨의 민주화 운동 관련 수감은 정당한 것이었으며 국가는 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저는 정말 이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이었어요. 국가가 인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김대진이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할 때 정말 화가 났어요. 그때 감옥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저를 무시했어요. 어린 여자에 취급했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야겠어요. 굴복할 수 없어요. 명예회복 증서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나는 박순자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사람이다.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치매 걸린 할머니가 아니다. 절대 아니야.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왜 안 주무세요? 응, 할머니가 잠이 안 와서. 무슨 생각하세요? 민수가 졸린 눈으로 물어봤어요. 옛날 생각. 어떤 옛날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 용감했던 때 말이야. 민수는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도 용감했어요? 그럼 아주 용감했지. 민수를 다시 재우고 나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다시 용감해질 수 있을까요?
그날 아침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눈빛이었어요. 김대진아, 너는 모를 거다. 내가 누군지 말이야. 결심을 굳힌 저는 옛 동지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최영희 언니에게 전화했어요. 함께 감옥살이 했던 동지였죠. 여보세요? 영희 언니, 저 순자예요. 어머, 순자야. 얼마만이니? 반가운 목소리였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언니, 지금 시간 좀 있어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럼 얼마든지. 무슨 일이야? 동사무소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했어요. 김대진의 모욕, 서류 위조 의혹까지 모든 걸요. 최영희 언니는 조용히 들었어요. 가끔 어머나 세상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자식이 감히 우리 순자한테 그래? 언니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맞서 싸워야지. 우리가 누군데 이런 취급을 받아? 하지만 이제 늙었잖아요. 힘도 없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 우리 마음은 아직 스물이야. 언니 말이 맞았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철수 오빠에게 전화했어요. 제 첫사랑이었던 분이죠. 지금은 결혼해서 손자도 있지만요. 순자야, 무슨 일로 전화했어? 오빠, 다시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김철수 오빠도 제 이야기를 들으며 화를 냈어요. 그 공무원 자식이 미쳤나?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오빠, 우리 다시 뭉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언제든지 말만 해. 하나씩 연락하니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모두들 분노하며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오래된 서류 상자를 다시 뒤졌어요. 국가가 공식 사과한 명예회복 증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 포상장, 훈장, 신문 기사 스크랩까지 있었어요. 제가 잊고 있던 자료들이었습니다. 1988년 신문 기사를 봤어요. 민주화 운동 여성 투사들의 재조명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 사진도 작게 실려 있었어요. 박순자 26씨는 1983년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다 수감됐으나 끝까지 동지들을 배신하지 않아 귀감이 되고 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때는 정말 당당했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녁에 민수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 사진 속 사람이 할머니예요? 제가 꺼내놓은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응, 할머니가 젊었을 때야. 와, 할머니 진짜 젊었네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거야. 할머니가 싸웠어요? 진짜로요? 민수 눈이 반짝거렸어요. 그럼 할머니도 옛날엔 용감한 사람이었지. 지금도 용감해요. 민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더욱 힘이 났습니다. 그날 밤 최영희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내일 만나자. 다른 동지들도 부를게. 정말요? 그럼 우리끼리 대책회의 해야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김대진아, 너는 아직 몰라. 내가 건드린 게 누구인지 말이야. 명예회복 증서를 베개 밑에 넣고 잤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최영희 언니, 김철수 오빠, 윤정수 할아버지와 만났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라 반가웠습니다. 커피숍에 앉아 작전회의를 했어요. 순자 일을 그냥 넘길 수 없어. 최영희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신문사에 제보하는 게 어떨까? 김철수 오빠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기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이야기거든.
윤정수 할아버지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걱정도 됐어요. 혹시 저 때문에 여러분한테 피해가 갈까봐. 무슨 소리야?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런 일 하는 줄 알아? 최영희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며칠 후 지역 신문사에 제보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반응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할머니, 그런 개인적인 불만은 저희가 다루기 어려워요. 개인적인 불만이 아니에요. 공무원의 직권 남용이라고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증거가 없었어요. 제 말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정말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던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치매 걸린 노인, 행정방해로 동사무소 직원 고통호소. 제목을 보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기사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대진이 기자에게 한 말들이 그대로 실려 있었어요. 박순자 씨는 평소에도 이상한 행동을 자주 하셨어요. 본인이 낸 서류를 기억 못 하시고 직원들한테 큰 소리 치시고요. 동네 분들도 다 아세요. 요즘 많이 이상해지셨다고. 저희도 노인분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도가 지나치면 다른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가거든요. 기사 마지막에는 익명의 동네 주민 증언도 있었어요. 박순자 씨가 요즘 정말 이상해요. 혼자 중얼거리시고 없는 일을 있다고 우기시고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신문에 박힌 글자는 진실처럼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김영숙 씨를 만났을 때였어요. 순자 씨, 요즘 몸은 어때요? 네, 괜찮아요. 병원은 다니세요? 나이가 드니까 건강 관리 잘 하셔야 해요. 은근히 치매 검사 받으라는 말이었어요. 슈퍼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분이 그 할머니래. 신문에 난 분이요? 그래. 동사무소에서 난리친 분. 안 됐네. 치매 걸리면 가족들이 고생이지. 귀에 다 들렸어요. 하지만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정말 답답했어요. 김대진이 언론까지 이용해서 저를 매장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수 할아버지가 화를 냈어요. 그 자식이 완전히 우리를 우습게 보는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강하게 나가야 해.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어. 최영희 언니도 분노했어요. 언론에 반박 기사를 내자. 누가 믿어줄까요? 이미 치매 환자로 낙인 찍혔는데. 정말 막막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도 학교에서 힘들어했어요. 할머니, 친구들이 자꾸 물어봐요. 뭘 물어보는데? 할머니가 정말 아프시냐고. 가슴이 찔렸어요. 제 손주까지 고생시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프지 않아. 절대 아프지 않아. 민수를 꼭 안았어요. 아이가 제일 소중했으니까요.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정말 제가 틀린 걸까요? 기억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알아요. 김대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학교에서 울며 돌아왔어요. 얼굴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왜 울어? 무슨 일 있었어? 아이를 안고 물어봤어요. 할머니, 민수가 제 품에서 흐느꼈어요. 친구들이 나쁜 말 했어요. 어떤 나쁜 말? 내 할머니 미친 거 아냐? 라고 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손주가 이런 말을 들다니. 누가 그런 말을 했니? 준호가 먼저 말했어요. 그리고 다른 애들도. 민수가 더 크게 울었어요. 할머니는 미친 게 아니야. 할머니가 제일 똑똑해. 아이가 저를 감쌌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진짜 화가 났어요. 민수야, 할머니 말 잘 들어.
민수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절대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할머니는 민수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아무도 우리 민수 괴롭히게 두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이를 악물었어요. 제가 당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손주까지 고생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 학교에 갔어요. 담임 선생님을 만나러요. 안녕하세요. 민수 할머니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민수가 친구들한테 놀림받는다고 해서요. 선생님 표정이 어색해졌어요. 아, 그 일이요. 아이들이 어른들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도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신문 기사 때문이죠? 선생님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상이에요. 그리고 민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물론이죠. 민수는 좋은 아이예요. 그럼 다른 아이들이 놀리지 않게 해주세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어요. 내 손주만은 모욕당하게 두지 않겠다고. 그날 저녁 채영이 언니에게 전화했어요. 언니, 이제 정말 강하게 나가야겠어요. 무슨 일이야? 민수가 당한 일을 말했어요. 그 자식들이 진짜 선을 넘었구나. 채영이 언니도 화를 냈어요. 순자야, 기자회견 하자. 기자회견이요? 응. 우리가 누군지 세상에 알려주자. 김철수 오빠와 윤정수 할아버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진실을 밝혀야 해. 하지만 또 안 믿어주면 어떻게 해요? 증거가 있잖아. 명예회복 증서, 신문 기사들. 그렇죠. 저에게는 과거의 기록들이 있었어요. 며칠 동안 준비했어요. 옛날 자료들을 정리하고 할 말들을 정리했습니다. 민수에게도 말했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곧 기자회견을 할 거야. 기자회견이 뭐예요? 할머니가 진실을 말하는 거야. 신문 아저씨들한테.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요? 맞아.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줄 거야. 민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짱. 아이의 응원이 큰 힘이 됐어요. 드디어 기자회견 날이 다가왔습니다.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김대진아, 이제 진짜 누가 이기는지 보자. 기자회견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정성스럽게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했어요. 당당해 보이고 싶었거든요. 윤정수 할아버지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순자야, 준비됐어? 네, 오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명예회복 증서, 옛날 신문 기사,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시민회관 작은 회의실이었어요. 채영이 언니와 김철수 오빠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순자야, 떨리지? 조금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니까. 기자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왔더군요. 지역 신문사, 방송국 기자들까지요. 드디어 시작됐어요. 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1983년 민주화 운동으로 투옥되었고 국가는 이미 저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명예회복 증서를 들어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제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김대진의 모욕, 서류 위조 의혹, 언론 조작까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면서 제 인격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상이고 제가 한 말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채영이 언니가 일어나 말했어요.
저는 박순자 씨와 함께 감옥살이를 한 최영희입니다. 순자는 그때도 지금도 가장 용감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김철수 오빠도 증언했어요. 박순자 씨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동지들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이 거짓말을 할 리 없어요. 윤정수 할아버지도 한마디 했어요. 이분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영웅입니다. 그런 분을 치매 환자 취급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모독이에요. 기자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서류 위조 증거는 조사해봐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서류 낸 적 없다는 건 분명해요. 동사무소 측 해명은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치매 검사는 받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정상이니까요. 1시간 정도 질의응답이 이어졌어요.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당당해졌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말했어요. 저는 21살에 이 나라를 위해 감옥에 갔습니다. 지금 76이지만 여전히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니 후련했어요. 드디어 제 목소리를 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니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가 진실을 다 말했어. 이제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그럴 거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거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기자회견 소식이 나왔어요. 짧았지만 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민주화 운동 투사 출신 할머니, 공무원 직권 남용 주장. 제목만 봐도 달랐어요. 치매 환자가 아니라 민주화 운동 투사라고 했으니까요. 민수가 신났어요. 할머니가 텔레비전에 나왔어. 그래, 할머니가 유명해졌지? 친구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아마 할머니가 대단하다고 할 거야.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랐어요. 기자회견 이틀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국가기록원에서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박순자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선생님 관련 기록을 재검토하고 있는데요. 공개해도 될까요? 무슨 기록인가요? 1983년 투옥 기록과 1988년 석방 및 명예회복 관련 상세 자료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국가에서 직접 나서준다는 뜻이었거든요. 네, 공개해 주세요. 그날 오후 인터넷에 자료가 공개됐어요. 윤정수 할아버지가 프린트해서 가져다 줬습니다. 순자야, 이거 봐. 서류를 보니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자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박순자, 1983년 3월 15일 구속. 민주화 시위 주동 혐의. 고문 과정에서도 일체 동조자 신상 발설하지 않음. 모범 수감자로 1985년 8월 석방. 1988년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 및 명예회복 완료. 더 놀라운 건 사진들이었어요. 제가 시위하는 모습, 법정에 서 있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특별한 기록이 있었어요. 박순자는 민주화 운동사에 있어 숨겨진 영웅으로 평가됨.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끝까지 신념을 굽히지 않았음. 눈물이 났어요. 국가에서 저를 영웅이라고 했다니. 그날 저녁 뉴스가 터졌어요. 모든 방송사에서 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치매 노인? 아니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숨겨진 영웅이었습니다.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순자 씨는 신문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면에 제 사진이 크게 실렸습니다. 모독당한 민주화 투사 박순자 할머니, 83년 투옥, 85년 석방, 숨겨진 영웅의 재발견. 기사 내용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21살 어린 나이에 감옥에 가면서도 끝까지 동지들을 지켜낸 박순자 씨가 이제는
치매 환자로 몰려 모욕을 당하고 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영웅을 대하는 자세가 올바른 것인가? 동네 분위기도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김영숙 씨가 달려왔어요. 순자 씨, 정말 몰랐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제가 말 안 했으니까. 신문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미자 씨도 왔어요. 순자 씨,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영웅을 몰라봤네요. 영웅이라니 그냥 평범한 할머니예요. 하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였으니까요. 가장 기뻤던 건 민수였어요. 할머니가 영웅이래. 어디서 들었어? 학교에서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친구들은 뭐라고 하더니? 할머니가 정말 멋있다고 해요. 그리고 준호가 사과했어요. 민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제일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바로 김대진이요. 그는 분명히 충격에 빠져 있을 거였어요. 자신이 건드린 게 누구인지 이제야 알았을 테니까요. 윤정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이제 그 자식이 벌벌 떨고 있을 거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과하러 올 거야. 아니면 더 큰일 날 테니까. 최영희 언니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 자식한테 똑똑히 보여줘야 해. 그날 밤 텔레비전에서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잊혀진 민주화 투사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주요하게 다뤄졌어요. 과거 사진들과 함께 제 증언이 나왔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 한 일들을 말이에요. 다만 지금도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전국에서 응원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격려해줬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 나라에 아직 정의로운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김대진은 어떤 기분일까요? 분명히 식은땀을 흘리고 있을 거예요. 이제 진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터진 다음 날 동사무소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김대진은 출근하자마자 상사에게 불려갔을 겁니다. 동사무소장 박정호가 책상을 치며 소리쳤을 거예요. 김대진, 이게 뭔 일이야? 과장님, 저도 몰랐어요. 그분이 그런 분인 줄 몰랐다고? 민원인 조회도 안 하고 이랬어? 김대진은 변명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정말 조회를 안 했거든요. 지금 언론에서 우리 동사무소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 신문들이 연일 동사무소를 비판하고 있었어요. 민주화 영웅을 치매 환자로 모독한 공무원. 공직자 정신교육 시급하다. 박정호 동사무소장은 30년 공직 생활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당장 사과문 준비해. 그리고 박순자 씨한테 직접 사과하러 가. 예, 과장님. 하지만 김대진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서류 위조 의혹이었습니다. 실제로 김대진은 개발업자 최민수와 짜고 박순자의 토지 동의서를 위조했거든요. 최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야, 김대진. 지금 뉴스 봤어? 형님, 저도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럽긴 뭐가 당황스러워. 이제 끝난 거야, 끝. 최민수는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서류 위조가 밝혀지면 자신도 감옥에 갈 판이었거든요. 저 여자를 끝장내라. 안 그러면 우리 다 망해. 어떻게 해요? 방법을 찾아. 뭐든지. 최민수가 전화를 끊었어요. 김대진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동안 받은 돈들이 생각났어요. 최민수에게서 받은 수천만 원의 뒷돈들이요. 모든 게 드러나면 파면은 물론이고 감옥까지 가야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대진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감찰실에서 김대진을 불렀어요.
김대진 주임, 박순자 씨 관련 업무 처리 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감찰관의 눈빛이 매서웠어요. 정상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럼 이 토지 동의서는 뭔가요? 박순자의 토지 관련 서류를 보여줬어요. 본인이 직접 가져오신 거예요. 정말요? 본인은 그런 적 없다고 하는데요.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직도 그런 말을 하세요? 지금 상황을 모르겠어요? 감찰관이 화를 냈어요. 내일까지 관련 자료 모두 제출하세요. 그리고 조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이제 정말 끝장이구나 싶었습니다. 최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개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만 수십억 원이었어요. 사업이 무산되면 파산이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최민수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저 늙은이 때문에 내가 망할 순 없어. 그날 밤 최민수는 부하들을 불렀어요. 일을 하나 맡길 게 있어. 무슨 일인가요? 박순자라는 할머니 하나? 네,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 할머니를 좀 조용히 시켜야 해. 부하들이 움찔했어요. 설마 그런 뜻은 아니시죠? 협박이라도 해서 입 다물게 만들어. 하지만 지금 온 나라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하라는 거야. 결국 최민수는 무리수를 두기로 했어요. 너무 절박했거든요. 며칠 후 정말로 괴한들이 제 집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제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김대진과 최민수, 그들이 저지른 일들이 세상에 드러나야 했어요. 공포에 빠진 자들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날 밤 11시쯤이었어요. 민수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택배요. 이상했어요. 이 시간에 택배가 올 리 없었거든요. 잠깐만요, 확인해 보고요.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택배 상자는 없었어요. 택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때 문을 거칠게 두드렸어요. 문 열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문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니까 문 못 열어요. 박순자 할머니 맞죠?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가 협박조였어요. 누구세요? 뭔 일이에요? 문 열고 이야기해요. 절대 열 수 없었어요. 본능적으로 위험하다고 느꼈거든요. 경찰 부를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문이나 여세요. 더 거칠게 문을 두드렸어요. 민수가 깰까봐 걱정됐습니다.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자물쇠를 부순 거였습니다. 어머, 두 남자가 들어왔어요. 한 명은 키가 크고 한 명은 덩치가 컸습니다. 할머니, 조용히 해요. 누구세요? 왜 남의 집에? 큰 남자가 저를 벽에 밀어붙였어요. 입 다물고 살아, 늙은이. 그 순간 민수가 나왔어요. 할머니, 아이가 무서워서 울고 있었어요. 민수야, 방으로 들어가. 하지만 민수는 제 앞을 막아섰어요. 할머니 괴롭히지 마세요. 키 큰 남자가 민수를 밀쳤어요.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민수야. 제가 민수를 감쌌어요. 그때 큰 남자가 저를 때렸습니다. 아, 입에서 피가 났어요. 민수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민수야. 괜찮아. 키 큰 남자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그만 입 다물어요. 더 나대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거예요. 뭘 그만두라는 거예요? 신문사 인터뷰, 방송 출연 다 그만둬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덩치 큰 남자가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잘못한 게 뭔지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 될 걸 왜 나서서 난리예요? 놓으세요. 민수가 남자 다리를 발로 찼어요. 할머니 놓아요. 키 큰 남자가 민수를 들어 올렸어요. 이 꼬마가 버릇이 없네. 민수 놓아줘요. 제발. 그럼 약속해요. 더 이상 나서지 않겠다고. 안 돼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덩치 큰 남자가 제 뺨을 때렸어요. 이번엔 더 세게요. 코에서도 피가 났습니다. 할머니, 민수가 울부짖었어요. 마지막 경고예요. 더 나대면 손주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수에게 해를 가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두 남자가 나갔어요. 부서진 문을 그대로 두고요. 민수를 꼭 안았어요. 둘 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괜찮아, 민수야. 할머니가 민수 지켜줄게.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입과 코에서 계속 피가 났거든요. 경찰이 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범인들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할머니, 병원 가셔야겠어요. 괜찮아요. 큰 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더 컸어요. 민수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는 생각에 자책이 됐습니다. 그날 밤 민수와 함께 잤어요. 아이가 무서워해서요. 할머니, 나쁜 사람들이 또 올까요? 안 와. 할머니가 지켜줄게. 하지만 저도 무서웠어요. 정말 또 올 것 같았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수 할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큰일 났어요. 윤정수 할아버지가 최영희 언니, 김철수 오빠와 함께 급하게 왔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모두 화를 냈습니다. 이 자식들이 정말 선을 넘었구나. 윤정수 할아버지가 주먹을 쥐었어요. 순자야, 병원부터 가자. 최영희 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큰 부상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진단서 받아야 해. 김철수 오빠 말이 맞았어요.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았어요. 안면 타박상 비출혈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서로 갔어요. 정식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고발하시겠어요? 주거침입, 폭행, 협박죄로요. 경찰관이 조서를 받았어요.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범인들의 특징은 기억나세요? 키 큰 남자와 덩치 큰 남자였어요. 목소리도 기억해요. 하지만 신원을 알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경찰서에서 나와서 바로 기자들을 만났어요. 이미 소식을 들었는지 여러 기자가 와 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어떤 상황이었나요? 피투성이 얼굴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를 협박하러 왔어요. 더 이상 나서지 말라고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누가 보낸 것 같으세요? 분명히 제 토지를 가로채려던 사람들일 거예요. 김대진과 연결된 개발업자들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찾아낼 거예요. 그때 제가 크게 선언했어요. 이 땅의 민주주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마치 21살 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저를 협박하고 폭행한다고 해서 진실이 묻힐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저는 1983년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저녁 뉴스는 완전히 뒤집혔어요. 민주화 투사 박순자 할머니, 괴한들에게 폭행당해. 할머니 협박한 배우는 누구인가?
83년 고문도 견딘 할머니, 다시 한번 시련에 맞서 전국이 분노했어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를 누가 감히 정의를 위해 싸운 분에게 이럴 수 있나? 범인들 반드시 잡아야 한다. 시민단체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박순자 할머니 지킴이 같은 모임들이 생겼습니다. 정치인들도 성명을 냈어요. 민주주의의 영웅에 대한 모독을 용납할 수 없다.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 며칠 후 검찰이 수사에 나섰어요. 특별수사팀까지 꾸려졌습니다. 김대진부터 조사가 시작됐어요. 서류 위조 의혹도 함께요. 개발업자 최민수도 불려갔습니다. 제 주변에는 항상 경찰이 지키고 있었어요. 시민들의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민수도 안전해졌어요. 학교에서도 특별히 보호해줬습니다. 할머니,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 민수야.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정말 영웅이구나. 민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최민수가 자백했다는 거였습니다. 김대진과 공모해서 박순자 할머니 토지를 가로채려 했다. 할머니를 협박하기 위해 부하들을 보냈다. 모든 게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진실은 항상 승리하는 법이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김대진과 최민수의 부패 커넥션, 서류 위조, 협박까지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김대진은 감찰에 걸려 파면됐어요. 그리고 검찰에 송치됐죠. 뉴스에서 김대진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최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개발 사업은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김대진이 제게 찾아온 거였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박순자 할머니. 저 김대진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설마 김대진이 직접 올 줄은 몰랐거든요. 뭐하러 왔어요? 사과하러 왔습니다. 문을 열어봤어요. 김대진이 정말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초췌해 보였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김대진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 몰랐어요. 할머니가 그런 분이신 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일어나라니까요. 하지만 김대진은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할머니께 그런 말씀을 드리다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할머니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민수가 나와서 김대진을 봤어요. 할머니, 저 아저씨 왜 울어요? 사과하러 온 거야.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한 아저씨요? 응. 김대진이 민수를 봤어요. 꼬마야, 정말 미안해. 할머니한테 나쁜 말 해서. 이제 안 그럴 거예요? 절대 안 그럴게. 약속할게. 김대진이 정말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일어나세요. 이야기해봐요. 거실로 들어와 앉았어요. 할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뭘 몰랐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신 분이신 줄. 김대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 걸 알아야 존중하는 건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제가 누구든 상관없이 나이 드신 분께는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대진이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예요. 하지만 그런 할머니라도 무시당할 이유는 없죠. 죄송합니다. 젊은이, 당신도 부모님이 계시죠? 네,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이 드셔서 동사무소에 가신다면
당신 같은 공무원을 만나고 싶으시겠어요? 김대진이 더 크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앞으로는 모든 어르신을 부모님처럼 대하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왜 제 서류를 위조했어요? 그건 최민수라는 개발업자가 돈을 줬어요. 얼마나요? 처음엔 500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더 줬고요. 그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았군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대진이 정말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이었죠. 이제 어떻게 될 거예요? 재판 받을 거예요. 감옥도 갈 수도 있고요. 가족은 있어요? 아내하고 어린 딸이 있어요. 딸이 몇 살인데요? 5살이에요. 민수와 비슷한 나이였어요. 그 아이도 아빠 때문에 고생하겠구나 싶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김대진이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으니 딸아이는 잘 키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김대진이 일어섰어요.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문 앞에서 김대진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니 묘한 기분이었어요. 김대진이 떠나고 나서 민수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저 아저씨 용서해 줄 거예요? 글쎄다. 어떻게 생각하니? 잘못한 건 나쁘지만 진짜 미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 네. 울면서 사과했잖아요. 민수가 맞았어요. 김대진은 정말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김대진이 저에게 사과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파면된 김대진 전 주임, 박순자 할머니께 직접 사과. 무릎 꿇고 용서 빌어. 기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사진까지 있었어요. 김대진이 무릎 꿇은 모습이요. 댓글들이 다양했어요. 당연히 사과해야지. 이제 와서 사과해봐야 늦었다. 그래도 반성하는 모습은 보기 좋다. 저도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분명히 김대진이 잘못했지만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윤정수 할아버지가 전화를 했어요. 순자야, 김대진이 사과하러 왔다며? 네,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진심인 것 같기는 한데. 내 마음대로 해. 용서든 안 용서든. 최영희 언니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순자야, 너무 착한 마음 갖지 마. 그래도 한번 배신한 사람이야.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며칠 후 김대진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김대진을 다시 봤어요.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피고인 김대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어봤어요. 김대진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박순자 할머니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판결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어요. 감옥에 가지는 않게 된 거였죠. 재판이 끝나고 김대진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좋은 판결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저 때문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반성해서 그런 거죠. 앞으로 정말 잘 살겠습니다. 딸 잘 키우세요. 네, 할머니처럼 훌륭한 어른이 되도록 가르치겠습니다. 김대진이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떠났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변한 것 같았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깨달으면 바뀔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김대진 재판이 끝난 후 저에게는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순자 선생님, 강연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강연이요? 제가요? 네,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강연입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제가 강연을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윤정수 할아버지가 등을 떠밀었어요. 순자야, 해야 해. 젊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많잖아.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대단한 사람이야. 당당하게 나서. 드디어 강연 날이 왔어요. 서울에 있는 큰 강당이었습니다. 민수도 따라왔어요. 할머니, 떨려요? 응, 조금. 괜찮아요. 할머니가 제일 멋있어요. 강당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대학생들, 시민들, 공무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따뜻한 박수였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죠. 사람들이 웃었어요. 하지만 평범한 사람도 때로는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어요.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983년 21살 때의 일부터 최근 동사무소에서 있었던 일까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존엄성을 잃는 건 아니에요. 젊은 공무원이 저를 무시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더 화가 난 건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민주주의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거예요. 제가 21살에 감옥에 간 이유도 그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76에 다시 싸운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박수가 나왔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어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항상 승리합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1시간 정도 강연을 했어요. 질의응답 시간도 있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용기라기보다는 참을 수 없었어요.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한 중년 여성이 물어봤어요. 나이 들어서도 꿈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도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공무원 한 명이 질문했어요. 공무원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시민을 섬기는 마음이요. 권력이 아니라 봉사정신으로 일하세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하러 왔어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희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제일 소중한 사람이 자랑스러워해 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동사무소에서 모욕을 당하던 할머니에서 강연을 하는 사람이 되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냥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할머니가 됐어요. 그날 밤 뉴스에서 제 강연 소식이 나왔어요. 83세 민주화 투사 박순자 할머니, 감동의 강연. 평범한 할머니의 비범한 용기. 댓글들도 따뜻했어요. 할머니 말씀 하나하나가 감동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셨네요. 존경합니다. 정말 뿌듯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 며칠 후 또 다른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출판사에서였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책 출간 준비를 하면서 지난 일들을 정리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모욕당하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출판사 편집자가 여러 번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할머니, 이 모든 일을 겪으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민수가 학교에서 놀림받았을 때요. 제가 당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손주까지 고생시키는 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때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나요?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내 손주만은 모욕당하게 둘 수 없다고 생각했죠. 지금 김대진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워하지 않아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다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책 제목은 76, 다시 일어서다로 정했어요. 제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출간 전에 민수에게 먼저 보여줬어요. 할머니, 이 책에 저도 나와요? 응, 많이 나와. 할머니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이니까. 와, 신난다. 민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책이 나오고 나서 반응이 뜨거웠어요. 서점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독자들에게서 편지가 많이 왔어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할머니 같으신데 이제 더 잘해드려야겠어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겠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다니.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새로 부임한 동사무소장이었습니다. 할머니,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궁금해서 갔어요. 동사무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새 동사무소장이 나와서 맞이했어요. 할머니, 정말 뵙고 싶었어요. 저는 박민철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장실로 안내해 줬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 동사무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 이제 지난 일이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제대로 사과드려야 해요. 그러면서 공식 사과문을 내밀었어요. 동사무소 차원에서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드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명예시민증을 드리고 싶어요. 명예시민증이요? 네, 우리 지역의 자랑이세요. 당연히 받으셔야 해요. 뜻밖의 일이었어요. 모욕받던 곳에서 명예시민증을 주다니. 명예시민증 수여식이 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윤정수 할아버지, 최영희 언니, 김철수 오빠도 왔어요. 민수도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박민철 소장이 축사를 했어요. 할머니의 용기와 신념이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명예시민증을 받으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세상은 변하는구나.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조용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유명해지셨네요. 아들이 말했어요. 유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의미 있는 일을 한 게 중요하지. 그래도 자랑스러워요. 며느리도 웃으며 말했어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 우리 민수. 하지만 용감하기 전에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해. 네.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동사무소에서 모욕받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웠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진실은 정말 승리하는구나 싶었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많이 떠 있었어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처럼 제 인생도 반짝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그냥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할머니가 됐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진실만 남았어요. 민주주의는 늙지 않는다. 나 또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이 제 인생의 새로운 좌우명이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면서 언젠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나설 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까요. 마음만은 여전히 스물이거든요. 민수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할머니를 생각하며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의미 있었어요. 창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박순자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짜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나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삶,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삶,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저는 다시 일어섰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설 거예요. 민주주의는 늙지 않으니까요. 저 또한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